한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마침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뤘던 이들이 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을까요?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IMF 외환 위기는 단순히 국가부도 사태를 넘어 수많은 시니어들의 평생을 바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안정적인 삶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한 세대가 겪어야 했던 충격적인 몰락의 서사는 과거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생생한 경고이자 귀한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저런 일이 없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197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의 삶은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재테크란 따로 공부해야 할 복잡한 개념이 아니었죠. 그저 땀 흘려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면 된다는 단순하고도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나는 희망처럼 그들의 하루는 근면 성실한 노동으로 가득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활기 넘치던 공장 풍경, 새마을운동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있던 마을의 모습, 그리고 한창 건설 중이던 아파트 단지들은 그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죠. 월급날이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서 통장을 채우고 삼짓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습니다. 자녀 학비 봉투를 건네는 부모님의 손길에는 자식들의 미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고요.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단란한 저녁 식사는 고된 하루를 보상받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튼튼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삶의 최우선 가치였고 부동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불패의 신화로 여겨졌습니다.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없다는 믿음이 굳건했던 시절이었죠. 금융상품보다는 땀의 가치를, 투자보다는 저축을,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을 맹신했던 그들의 삶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믿음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 소식이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금융시장에는 불안정성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니어들은 이런 징후들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에는 경제지표 악화 기사가 실렸지만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쯤으로 여겼습니다. 주식시장의 미세한 하락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정부와 언론은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냈고 경제 전문가들은 곧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지인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설마 대한민국이 망하겠어?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이 오고 갔죠. 해외 자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래프는 예사롭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개인들의 설마하는 안일함은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이미 거대한 폭풍의 눈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땅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저 익숙한 일상 속에서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위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다가올 쓰나미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점차 깊어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일상, 하지만 그 속에서 깊어지던 균열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의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국민들은 그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이 발표는 단순히 국가부도 위기를 넘어 한 세대의 노후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번개를 쏟아내는 듯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견고해 보였던 기업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어제의 대기업이 오늘 아침 부도 소식으로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생산 라인은 멈추고 공장은 적막감에 휩싸였으며 곧이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쳤던 40대, 50대 가장들은 하루아침에 책상에서 짐을 싸야 하는 비극을 맞이했고
명예퇴직이라는 해고 통지서는 수많은 가장의 어깨를 짓눌렀죠.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었을까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경력과 자부심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행의 문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담보를 제공하고 받아두었던 대출은 가차없이 회수되기 시작했고요. 자영업자들은 급박하게 자금을 구하려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금융시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폭락장을 연출했습니다. 한때는 꿈의 투자처였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죠. 그나마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부동산 시장 역시 얼어붙기는 마찬가지라 매수자가 사라지자 가격은 곤두박질 쳤고 애써 마련했던 집 한 채가 순식간에 자산이 아니라 빚덩어리로 변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은퇴를 코앞에 두거나 이제 막 은퇴해서 노후를 준비하려던 시니어 세대였습니다. 자녀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해 주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혼수 비용은커녕 당장 생활비조차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죠. 평생 모아둔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중년들이 쏟아져 나왔고 한겨울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들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이때 온 국민이 동참했던 금 모으기 운동은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했던 우리 민족의 절박한 노력이었죠. 하지만 개인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뒤였고 텔레비전 화면 속 IMF 총재의 서명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던 이들이 왜 이토록 가혹한 운명을 맞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거대한 폭풍 속에서 힘없이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취약했을까요? 그저 운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당시 재테크 방식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굳게 믿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왜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평생을 바쳐 자녀 교육에 올인했던 포트폴리오는 왜 그들을 더 큰 위기로 내몰았을까요? 이처럼 IMF는 단순히 경제 위기를 넘어 우리 사회의 재정적 구조와 개인 재테크 관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위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볼까요?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재정적 취약함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재테크 방식과 사회적 통념 속에 숨겨진 몇 가지 치명적인 허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아픈 교훈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었을 겁니다. 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지금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하죠. 한평생 땀 흘려번 돈을 오직 내 집 마련에 쏟아붓고 그 집값이 오르면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은 당시 우리 사회의 견고한 상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저축하고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셨고 한동안은 그 믿음이 통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IMF는 이 견고한 신화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집중하는 이른바 몰빵 투자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경제의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죠. 마치 튼튼한 한 기둥에만 의지한 건물이 폭풍에 쉽게 무너지듯 말입니다. 당시에는 금융상품이 지금처럼 다양하지도 않았고 복잡한 투자 이론을 접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었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했거나 아예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분산 투자라는 개념조차 낯설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었으니 그 바구니가 엎어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죠. 주식시장의 급락 차트를 보면서도 그건 남의 이야기라고 치부했던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능력보다는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는 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재테크 방식이라고 굳게 믿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과도한 부채 역시 큰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은 이 대출을 독약으로 만들었죠. 명예퇴직이나 실업으로 월급이 끊기자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은 빚 독촉 전화와 함께 숨통을 조여오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아픈 마음으로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걷는 노년의 외로운 발걸음 속에는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비탄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일 텐데요. 바로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올인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자녀 교육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선 삶의 가장 큰 목표이자 희망이었죠. 자식만 잘 되면 내 노후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자녀의 학비와 유학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IMF는 자녀 교육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때로는 재정적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자 자녀 또한 학업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부모의 노후는 물론이고 자녀의 미래까지도 동시에 위협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이 보편적이지 않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매우 낮았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접하는 경제 뉴스는 피상적이거나 정부의 낙관론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죠. 개인들은 파편적인 정보와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과 금융 지식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거대한 경제 위기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방패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숨 쉬는 노년의 뒷모습은 단순히 돈을 잃은 슬픔을 넘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답답함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IMF는 우리에게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냉혹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왜 이토록 가혹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는지 그 원인을 되짚어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픈 깨달음을 통해 단순히 지난날의 실패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의 재정적 삶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죠.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살아온 이들이 왜 그토록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몇 가지 뼈아픈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니어 세대가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했던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자산의 대부분을 오직 부동산이라는 한 바구니에만 담아두셨다는 점입니다. 내 집 한 채가 곧 평생의 보장이라는 믿음은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거대한 경제 위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때 뼈아프게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튼튼한 한 기둥으로만 지탱되던 건물이 지진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과 같았죠. 모든 것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한 어떤 방패막이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여 위험을 줄이는 지혜는 당시 시니어들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은행 예금 외에 다른 금융상품들은 낯설고 복잡하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기보다는 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소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던 것이죠. 마치 낯선 바다에 뛰어들면서 파도의 높이나 물살의 세기를 가늠하지 못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은 결국 쓰디쓴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전문 채널을 통해 손쉽게 금융 정보를 얻을 수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기사는 제한적이었고 TV 속경제 전문가들은 늘 장밋빛 전망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개인들은 객관적인 정보의 부재 속에서 중요한 재정 결정 앞에서 홀로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안개 낀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은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혹은 자녀 교육을 위해 빌린 돈들도 경제위기 앞에서 순식간에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산 가치는 폭락하는데 빚은 그대로 남아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이죠. 과도한 부채는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한 차입이었고 이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노후 보장이라는 믿음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부모 자신의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동안 정작 자신들의 미래는 위태로운 상태로 방치되었던 셈입니다. 마치 나무의 열매를 위해 뿌리를 소홀히 한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이 보편적이지 않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매우 낮았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접하는 경제 뉴스는 피상적이거나 정부의 낙관론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죠. 개인들은 파편적인 정보와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과 금융 지식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거대한 경제 위기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방패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숨 쉬는 노년의 뒷모습은 단순히 돈을 잃은 슬픔을 넘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답답함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IMF는 우리에게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냉혹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왜 이토록 가혹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는지 그 원인을 되짚어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픈 깨달음을 통해 단순히 지난날의 실패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의 재정적 삶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아픈 깨달음은 IMF 이후 우리 사회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죠. 그 트라우마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한 세대의 삶의 방식과 재테크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오늘날, 그때의 교훈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